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의 거짓말이라면서 부인했는데요. 다만 패제시켜야 한 대통령은 대립은 무의미하다면서 종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종전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 예상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늘 오전 10시에 이란 전쟁에 관한 최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주로 이란 전쟁의 성과를 소개하고 2, 3주 안에 미군을 철군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새로운 이란 정권의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휴전을 요청한 당사자가 전임자보다 덜 급진적이고 똑똑하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확보될 때 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 군부와 달리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사 출신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 정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건 대가가 크고 무의미한 일이라면서 전쟁 종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침략 재발 방지 보장 등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 내 강경파인 신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스타파 하메네이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이 부분과 관련해 조율이 이루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휴전을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거짓이고 근거가 없다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휴전 조건조차 이란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침략자인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을 받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때까지 이란 전쟁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این اعتماد وجود نداره و برای اعتماد سازی قدم‌های بزرگی باید برداشته بشه تا شرایط به گونه‌ای مهیا بشه که اعتماد به یک مذاکره ایجاد بشه. این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تصمیم بگیره یا نگیره بحث دیگری است. 로이터 통신은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휴전에 열려있다는 뜻을 벤스 부통령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내심을 잃었다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의 인프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로이터는 소개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ve had regime change. We're dealing with people that are much more rational. They're much more reasonable. I think much less radicalized. I think we're 2 or 3 weeks in. Not 3 weeks. If it is, We'll leave.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 같은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뉴욕 유가 기준인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24% 내린 배럴당 100.1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종전 기대감 고조에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48%,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72%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6%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3.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이런 상황은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1시간 전에 전해드렸던 ADP의 3월 민간 고용은 6만 2천 명 증가,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2.7로 수치를 정정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은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더 적극적인 중동발 위기 극복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이란 전쟁 관련 연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강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세 번째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빈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핵심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충격이 에너지 수급을 넘어 민생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우리 일상에도 깊고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일수록 그에 걸맞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요 품목의 유통 상황 전반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쟁 여파에 노출된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찾아 목록화하고 일일 수급 동향과 가격 추이 등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각 대응토록 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쓰레기 봉투 수급 우려 등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중동발 위기 극복 총력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났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에 중동 전쟁이란 해외 변수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 메시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출이 처음으로 월간 기준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3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 물류 차질과 원유 수급난 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전쟁이 격화한 3월 한 달간 수출은 1년 전보다 48% 넘게 늘어난 861억 3천만 달러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10개월 동안 해당 월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연달아 경신하더니 월간 수출 800억 달러 시대를 처음 열었습니다. 유례없는 수출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까지 급등해 1년 만에 151% 넘는 수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커진 반도체는 월간 수출액 기준 3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38%가 넘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과 화장품 같은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품목의 수출도 18.4% 증가한 만큼 다른 품목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무역 수지 흑자 행진도 14개월 동안 이어진 데다 흑자 규모까지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얻어낸 값진 성과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류가 멈춰선 중동 수출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기에 원유 수입액은 유가가 올랐음에도 1년 전보다 5% 넘게 줄어 실제 원유 수입량이 줄어든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정부는 일단 국내 기업의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세계 석유 제품과 나프타의 수출을 제한한 뒤 국내 공급망으로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원부자재 공급망을 실시간 점검하는 한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경입니다. 최근 발생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는 두 차례 걸친 출산과 양육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 주변에서는 2명의 친부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시작부터 불안했던 세 가족, 엄마에 이어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A씨가 둘째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기다가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친모는 어쩌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다가 20개월 딸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만든 걸까? 아이들의 친부는 서로 다른 인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는데 A씨의 친인척은 2명의 친부가 모두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고 외면했다고 말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돼 있었던 세 모녀. 이웃들도 이들 외에 아이들의 아버지가 왕래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전합니다. 인지 능력이 부족한 친모 혼자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맞닥뜨려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접근했을 때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거절할 거 자를 거 자르고 뭐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는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양육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귀찮다는 것은 뭘 해야 할지 알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머니는 뭘 해야 하는지를 자체를 모르지 않았나. 이런 가운데 A씨 홀로 두 아이를 돌봤다면 무기력감에 양육 의지를 잃기 쉬웠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많이 들인 것도, 끼니 대부분을 배달 음식으로 때운 것도 심한 고립감을 암시하는 징후였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같이 좀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착이 필요하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키우는 인원수가 더 늘어나죠. 엄마에 이어 아이들까지 사회적으로 방치된 가운데 비극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여행용 가방 시신 사건의 피해자가 숨지기 전 사위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은 딸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0대 남녀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가방엔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구에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딸과 사위의 범행 당일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인 A씨가 사망 전 사위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딸과 사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던 사위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피해자가 평소 집에서 물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와 부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사위에겐 시신 유기 외에 존속 살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18일 A씨 시신을 유기한 이들이 2주 동안 어떻게 범행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는지도 관심입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라고요. 네, 연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 서울의 벚꽃도 만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하늘도 맑아서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네, 다만 오후에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낮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겠지만 서쪽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아쉽습니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밤에는 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하실 때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6.7도, 대전 4.9도, 광주 6.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와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날은 따뜻하겠지만 내일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과 충남,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 태안과 홍성을 중심으로는 100m 미만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